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말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10경기 10승 1패. 정말 웃음만 나왔던 그런 지난 시간이었는데, 사실 저는 엄살 떠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다음 주까지 우리가 또 긴장해야 될 시기고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야구팀이라도 사실은 시즌 중에 위기가 있기 마련이고, 또 엄청난 승률을 기록하다가도 한 번 시리즈가 삐끗하면은 조금 위험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번 주는 우리가 지난해 상대 전적에서 밀렸던 키움 히어로즈, 또 언제나 저는 뭐 결과는 우리가 항상 최근에는 두산을 많이 이기지만 언제나 시즌 첫 두산전은 조금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실 더비 두산전이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아예 선두권과 그렇게 멀지 않은 2위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과 SSG를 차례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또 저는 첫 번째 분수령이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경기들을 잘 풀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번 고척 원정이 중요합니다. 늘 이 고척 원정은 시즌 초에 키움을 매번 고척에서 만나지만 뭐 잘할 때도 있었고 팀의 사이클이 안 올라와서 키움전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올해 이 고척 첫 3연전의 결과는 어떨지 우천 취소 없는 고척돔에서 3연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의 선발 투수는 양팀 손주영과 키움은 윤현 선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에서는 아마 로테이션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에르난데스와 로젠버그, 임찬규 대 하영민이 될 것 같은데, 뭐 에르난데스와 임찬규 선수의 로테이션을 바꿀 수도 있지만 개막 때부터 시작된 뭐 치리노스, 손주영, 에르난데스, 임찬규, 송승기, 요 로테이션을 계속 지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주영, 에르난데스, 임찬규 순서가 될 것 같고, 사실 LG 트윈스 지난 기아전까지 2승을 거두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발 야구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손주영 선수의 호투가 기대가 되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괜찮았다가 지난 고척 3연전, NC와의 홈 3연전에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1승 2패였고, 사실 뭐 우리가 하영민이라는 또 선수를 정말 익숙한 선수인데 만나지만 윤현과 로젠버그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또 이 두 선수의 공략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LG와 키움 지난 시리즈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지난해 많이 이기지 못한 기아를 상대로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이 경기에서는 초반에 조금 팽팽하게 맞섰지만 타선이 추가점을 더하면서, 또 투수들은 선발 투수, 불펜 투수 할 거 없이 제 몫을 다 해주면서 두 경기를 다 잡았고 다시 3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초반 의외의 전력 이상의 상승세였던 키움 히어로즈는 홈에서 NC와 맞대결을 했는데 첫 경기를 잡았지만 사이클이 좀 떨어졌죠. 타격이 뭐 개막전부터 시작을 해서 타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외국인 타자도 2명이 들어오고 해서 그랬었는데, 이 타격 사이클이 떨어지고 불펜이 불안감을 노출하는 시기가 딱 지난 3연전이었어요. 이렇게 키움의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주말 두 경기를 모두 집니다. 그러면서 현재 2연패에 빠졌습니다. 자, 먼저 키움의 오늘 내일 선발 투수 우리가 처음 보기 때문에 저도 한 휴식일 어제 활용해서 이 두 선수의 던지는 거를 거의 뭐 한 30분에서 1시간씩 보고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키움 선발 로테이션이 로젠버거를 필두로 하영민, 김유나, 정현우, 윤현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윤현과 로젠버그를 만납니다. 오늘 상대하는 신인 투수 윤현 선수부터 좀 살펴볼게요. 직구와 커브를 던집니다. 거의 뭐 투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선수가 나름 투구 내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는 선발보다는 좀 불펜에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140대 후반대의 빠른 볼, 그리고 커브는 뭐 거기서 한 20km, 30km 속도를 줄이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커브의 낙차가 상당히 좋고, 특히나 이 직구들은 하이 패스트볼 쪽으로 그대로 높은 쪽에 형성이 되고, 거기서 높은 쪽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커브가 있기 때문에 이 직구와 커브 두 개를 가지고도 타자들의 눈을 굉장히 속을 수 있는, 그래서 삼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속이 또 인상적인 투수기 때문에 피치 터널링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구와 커브를 잘 구별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
다만 이제 제구가 좀 불안하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좀 잘 골라 나가야 될 것 같고, 이 선수의 투구를 봤을 때 상대 타자들이 이 커브에 좀 반응을 하다가 뭐 헛스윙을 하건 커브에 타격을 하건, 커브가 위력이 있기 때문에 커브에 좀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결과가 다 안 좋았습니다. 커브에 헛스윙을 하면은 다음 공 직구 높게 들어오면 그게 떨어질 줄 알고 또 헛스윙을 하거나, 아니면 커브 떨어지는 거에 방망이가 나가면서 땅볼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커브에 손이 함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커브가 ABS 존 가장 낮은 쪽으로 스트라이크로 떨어지기도 하고, 거의 뭐 포크볼처럼 뚝 완전히 수직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커브로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이 공을 직구와 좀 구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커브에 손이 나가면은 그만큼 직구에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수가 가끔 이제 위쪽으로 날리는 공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헛스윙이 나오면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낮은 쪽 공은 과감하게 버리고, 빠른 볼에만 반응을 해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투수라 생각을 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야 된다. 이게 공략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젠버그입니다. 일단은 로젠버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KBO 리그 외국인 투수 타자 있잖아요. 지금 키움이 외국인 타자 2명, 투수 1명을 쓰는데, 로젠버그가 나와도 외국인 타자 2명을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3명 보유 2명 출전 룰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지 한 5년 됐는데 아직도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겠고요. 이제 안 되는 거는 애초에 외국인 선수 구성을 할 때 3명의 외국인 타자, 3명의 외국인 투수는 구성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지, 출전하는 데에는 외국인 타자, 외국인 투수 3명 다 출전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젠버그가 나와도 키움의 푸이그와 카디네스는 둘 다 출전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수요일날 이제 로젠버그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 선수를 보면 볼수록 KT에서 뛰었던 트윈스의 원조 천적인 벤자민과 조금 유사한 스타일 같습니다. 뭐 투구 폼도 조금 깨끗하게 나오는 게 비슷한 것 같고, 또 직구와 슬라이더 비중이 높은 게 조금 공통점이라 볼 수 있지만, 벤자민 선수는 갈수록 이제 직구와 슬라이더 두 가지 공으로 타자를 좀 제압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이 선수는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타자 상대로도 크게 약점은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피안타율이 조금 높은 이유는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변화구들이 조금 맞아나가는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피안타율을 높게 형성하고 있는데, 벤자민 선수와는 두 가지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벤자민이랑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지만, 우리 왼손 타자들이 벤자민한테는 사실 크게 공략을 못했는데 이 로젠버그 선수한테는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투구판, 투구시에 밟는 위치가 다릅니다. 벤자민은 약간 1루 쪽으로 치우쳐서 밟아서, 왼손 투수잖아요. 왼손 투수가 1루 쪽에서 팔로 이렇게 던진다고 이렇게 모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왼손 타자가 보기에 거의 등 뒤에서 날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자민의 공은 왼손 타자가 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로젠버그는 3루 쪽에 살짝 옮겨져서 벤자민보다는 약간 이 3루 쪽에서 투구를 하기 때문에, 왼손 투수라도 왼손 타자가 대처를 하기가 벤자민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슬라이더가 그래서 덜 위력적입니다. 벤자민의 슬라이더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타자 등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브먼트를 또 달아나면서 좀 가져가는데, 로젠버그의 슬라이더는 뭐 2공으로 피홈런을 맞기도 했고, 왼손 타자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키움의 왼손 투수들이 전통적으로 LG에 강하지만, 그래도 로젠버그는 우리가 한번 뭐 크게 우리가 자신있게 털 수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타자들 컨디션을 봤을 때 그래도 3점 정도 그 이상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현과 로젠버그 요 두 선수를 공략을 해야 우리가 또 경기를 잘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한 상위 타선 전쟁입니다. LG 트윈스의 1번부터 4번까지 홍창기, 신민재, 오스틴, 문보경이 들어서고 있고, 키움도 1번에서 4번까지 강한 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푸이그, 이주영, 카디네스, 송성문인데, 물론 지난 NC 3연전에서 키움의 타격 컨디션이 떨어졌다지만 상대 1번부터 4번까지는 정말 만만치가 않고요. 사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1, 2번이 출루를 하고 3, 4번이 불러들이는 타선인데, 키움은 반대로 푸이구와 이주영, 카디네스, 사실 이주영 선수도 뭐 여차하면 2루타를 기록할 수 있고,
푸이그 선수는 또 한 방이 있는 선수고, 카디네스 선수도 또 장타가 있고, 송성문 선수가 올 시즌에 약간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키움의 1, 2번이 또 출루보다는 장타가 더 기대가 되는 이 타순 배치이기 때문에 이 상위 타선 싸움에서는 LG 트윈스는 일단 테이블 세트의 출루가 우선이다. 키움은 상위 타선의 장타가 우선이다. 그래서 양 팀의 색깔은 다른데 과연 어느 상위 타선이 더 위력적일지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고요. 이렇게 4번까지 구성을 한 다음에 양 팀의 5번 타자의 역할이 또 중요한데요. 사실 LG는 김현수 선수가 최근에 5번에 많이 들어서고 있죠. 또는 박동원이나 오지환이 들어설 때가 많은데 김현수가 5번일 때 해결을 해주니까 타순이 더 점수가 많이 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키움은 최주환 선수가 주로 5번에 나서고 있는데 최주환 선수가 초반에 컨디션이 괜찮고 LG 상대로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장타를 때려냈습니까? 전통적인 LG 상대 천적이기 때문에 이 최주환 선수를 또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5번 타순에는 1차전과 3차전 김현수, 2차전에는 박동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또 타선을 좀 살리려면 이 5번 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1번과 4번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소함을 이겨내라. 사실 지난해 키움전 상대 전적이 좀 열세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매경기 이제 다시 좀 복귀를 해봤거든요. 이번 키움전을 앞두고 키움의 신진급 선수들한테 투타에서 당하면서 투수도 얘 누구야 하는데 무실점으로 막히고 타자도 얘 누구야 하는데 뭐 홈런 맞고 안타 맞고 이러면서 경기를 내준 경우들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그게 고척돔에서 심했어요. 고척돔에서 9경기를 했는데 6번 졌습니다. 총 10회 중에 4패를 고척돔에서 당했는데요. 그래서 LG 트윈스가 이 키움 투수들을 상대로 좀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는 빠르게 상대를 했을 때 빨리빨리 공유를 하고 또 특히나 이 키움이 불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박윤성이라는 선수가 또 필승조를 해주고 있고 부진하긴 하지만 이강준 선수도 홍원기 감독이 경험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소한 투수들을 조금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선수들은 우리가 뭐 김성민, 뭐 김선기, 주승우 이런 선수들은 여전히 있지만 결국 새로운 선수들을 좀 공략해서 점수를 내면 좀 시원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열세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타선에서는 우리가 투수들이 이제 또 막는 것도 중요하죠. 전태현 선수, 키움이 뭐 여동욱이라든지 어준서라든지 양현종이라든지 신인 내야수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선수들은 뭐 퓨처스에 가고 이렇게 했지만 개막 엔트리 때부터 살아남은 선수가 바로 이 전태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 시범 경기 때도 방망이 매서웠거든요. 거의 지금 송성문 선수랑 좀 비슷하게 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전태현 선수를 잘 막아야 된다. 분석을 잘 해왔길 바라고 또 6년 만에 프로 데뷔 첫 홈런을 친 박주홍 선수도 조심해야 됩니다. 타격폼을 5탄이랑 비슷하게 바꾸고 일발장타가 생겼기 때문에 요 전태현과 박주홍 두 선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트윈스의 불펜을 좀 보겠는데요. 뭐 키움과의 많은 패배 이유가 지난해 생소한 선수들 공략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불펜이 접전 상황을 못 버티고 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뭐 김진성 선수는 키움전에 꼬박꼬박 나왔는데 막은 적도 있고 맞은 적도 있지만 김진성 선수가 마운드에 없으면 유영찬 선수를 제외하고는 키움전 다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이 앞 경기들까지는 불펜이 나름대로 구축이 됐어요. 장현식 선수까지 복귀를 하면서 이제 김진성, 김강률, 박명근, 장현식으로 필승조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염경엽 감독은 우강훈 선수와 김영우 선수까지 리드 상황에서 투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승조를 일단은 연투 상황 최대한 가져가지 않고 앞선 경기들에서 추가점도 나오고 관리를 해주면서 최대한 연투를 안 했습니다. 다른 팀 보시면은 뭐 지금 10경기 넘게 치렀지만 뭐 7경기, 8경기 나온 불펜들 수두룩한데 선발 야구를 또 잘하기도 했고 추가점도 잘 나면서 불펜을 좀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접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LG 트윈스가 좌완 불펜이 이우찬 선수 한 명이거든요. 여기에 키움이 왼손 타자들이 꽤 있습니다. 왼손 타자 상대로 이우찬 선수를 원포인트로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뭐 김진성, 김강률, 박명근, 이지강, 뭐 우강훈, 김영우 다 뭐 포크볼이나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는 선수거든요. 마무리인 장현식 선수 앞에 뭐 지금 왼손 타자들이 나온다 해서 우리가 뭐 왼손 투수를 굳이 붙이는 게 아니라 오른손 투수의
포크볼이나 체인지업으로 상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도 있지만 이지강 선수가 포크볼, 체인지업 두 개 다 던질 수 있거든요. 이 이지강 선수를 적재적소에 투입하면서 키움의 왼손 타자를 막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승현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크볼을 던질 수 있는. 자, 이렇게 지난해 최하위지만 LG 트윈스를 10번이나 이겼던 키움전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즌 시작입니다. 이 3연전 반드시 위닝 시리즈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